안녕하십니까. 요시아에는 2020년도 세법 개정안 상세본 중에서 부동산 파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날 보도된 건데 발표했는 거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 발표하고 나서 입법 예고하고 시행하는 데는 좀 걸리겠죠. 한 9월 달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부동산 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있는 거 아니고 기존에 있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세법 개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6.18입니까? 7.10 그 대책에서 대체적으로 이야기했는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차원이었죠. 그래서 소득세 최고 세율 조정입니다. 이 구간이 조금 바뀌었는데 5억 초과분이 42%였는데 현행은 개정안은 5억에서 10억은 42%,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5% 적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아파트 가격 상승해가지고 10억 초과 분양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5%를 적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 제고, 과세 형평을 향상시키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 적용 시기는 21년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적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그 과세 표준 구간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동일하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종부세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데,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에서 종부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율 인상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했던 이야기죠.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정리했는 겁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 조정주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빼고, 그건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고. 2주택, 일반 지역에서 이제 2주택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집을 두 채 가지고 계신 분, 0.5%에서 0.6%, 3억 이하는 요 구간이고, 보통 한 0.1% 내지는 0.3%까지 2.7에서 3.0이니까 이렇게 봐서는 증가된 폭이 0.1%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공시지가가 이제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세금이 있죠. 세금이 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종부세. 물론 종부세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종부세에 해당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 공시지가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0.1%입니다만 앞으로 내년 연말, 후내년 21년, 22년 그때 되면 뭡니까? 지금보다 적어도 한 50% 이상 상향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과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같은 경우는 세부담이 상당합니다. 거의 2배죠. 2배 정도. 0.6에서 1.2. 과세 표준이 3억 이하니까 예를 들면 합해서 예입니다. 20억 같으면 20억 같으면 어디 될까? 한 14억이라고 보고 14억이면 공제가 만약에 12억까지 된다고 봤을 때 2억이죠. 2억에 대해서 0.6% 내던 것을 1.2% 낸다. 그럼 120만원 내는 게 240만원 내려내죠. 딱 2배입니다. 그렇죠? 2배 된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가 올해는 만약에 3억 이하 이 구간에 있다가 내년 되면 뭡니까? 이 구간 3억에서 6억 이하 구간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구간이 바뀝니다. 그럼 0.6에서 1.6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구간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0.9에서 2.2 이렇게 구간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종부세 부담이 상당수 늘어난다 하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 골자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고려하겠다. 그래서 2주택 법인은 3%, 그다음에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6%, 엄청나죠? 6%입니다. 6%. 법인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법인은 이제 주택시장에서 법인은 이제 퇴출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법인을 뭐 1법인을 통해 가지고 보통 기존에 이제 법인을 통해서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은 각각의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이 많죠. 자, 이런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상당수 없어지지 않겠는가. 할 필요 없겠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는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 시기는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 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연세가 한 70세 이상 되는데 71세다 예를 들면 71세인데 자 이런 분들이 뭡니까? 지금 30% 공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10% 더해가서 40% 공제해주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만일에 이분이 10년 한 13년 정도 사셨다. 그러면 뭡니까? 40% 공제입니다. 그러면 연세도 40%, 지금 장기 보유도 40%, 80% 공제되죠. 자, 80% 공제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이분들은 퇴직하셔가지고 뭐 연금을 가지고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이자, 뭐 기타 등등 그런 소득이죠. 향상될 그런 여지가 없는 분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제율은 10% 인상을 했지만 오히려 세금은 조금 더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나. 그래서 합산 공제 한도가 플러스 10% 향상됐다. 과거에는 최대 70%였는데 이제 80%까지 이렇게 향상시키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고. 그래서 공시지가가 향상되는 거 22년까지는 그 뭐 실거래가에 준하는 그 정도로 공시지가가 향상되기 때문에 세부담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사유는 1세대 1주택 고령 은퇴자의 종부세 부담을 합리화하겠다.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죠. 다른 사람은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했지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안 되죠. 그래서 고령이나 은퇴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볼 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1년도 과세분부터 적용하겠다. 내년 연말부터 적용하겠다. 근데 당장 올해도 뭡니까? 지금 1세대 1주택 고령 은퇴자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종부세 부담이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은 올리지 않더라도 이게 뭡니까?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자연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상향 조정 주택분 세부담 상한 비율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2주택 이하 같은 경우에 뭡니까? 상한 비율이 있습니다. 2주택 이하는 150%인데 이건 변함이 없다. 조정지역 주택 내에 2주택 같은 경우 200%에서 300%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에 올해 100만원 세금 내다가 내년에 만일에 400만원 나온다. 그러면 뭔가 2주택 이하 같은 경우는 뭔가 150%이기 때문에 100만원 내다가 원래 100만원 내다가 자 150%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세금을 400만원 내야 되지만 150%니까 최대 250만원까지만 내도록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 상한 요율이 되죠. 세가 400만원이 나왔지만 기존에 100만원 나왔기 때문에 뭐 조세장이라든지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상한을 적용하겠다. 직전에 내는 세금에서 150%까지만 상한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만에 100만원 나왔는데 그러면 내년에 400만원이 나오면 자 200%니까 이게 뭡니까? 300만원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하여튼 최대죠. 최대 상한을 200%까지 했는데 300%까지 100% 늘어나겠다 이야기죠. 그래서 3주택 이상이나 2주택 이하는 상관없는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 더 세금이 더 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택부 세부담이죠. 세부담이 100% 더 그친다. 그래서 다주택자 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인은
세부담 상한 미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여러 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세부담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만큼 다 내겠다 이거죠. 그래서 법인은 제가 볼 때는 상당수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주택시장에서 법인은 거의 사망선고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기본공제를 폐지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인 폐지, 기본공제 유혹도 폐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입니다. 요건. 그래서 과거에는 뭡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됐죠? 자, 10년. 지금 보유기간만 따지면 10년 이상이면 80%인데, 지금 뭔가 하면 보유 40%. 그렇죠? 거주 40% 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80%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하겠다. 이런 건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월세 살면서 아파트를 갭을 투자해가지고 보유하는 경우, 실거주는 하지 않고, 그러면 뭡니까?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 그럼 40%만 적용하겠다 이거죠. 공제액을. 실제 거주도 하라 하는 겁니다. 이건 21년 1월 1일부터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과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도 포함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분양권도 포함하겠다 하는 건데, 중과세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도 포함하는데, 중과세율 1주택일 경우에는 지금 어디 됩니까 이게?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1세대 2주택이면 플러스 20%, 1세대 3주택이면 플러스 30%입니다. 그렇죠.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을 포함한다 하는 겁니다. 분양권 포함되어 있는데 1주택 플러스 분양권 보유 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예외적인 것을 인정한다겠죠.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같이 분양권에 내가 나중에 들어갈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래서 주택수의 분양권을 포함하는 시기는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년 미만 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입니다. 그렇죠.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70%입니다. 그렇죠. 70%. 이거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마찬가지였죠. 70%. 그러면 지방시 합치면 77%입니다. 77%. 그래서 1년에서 2년 미만은 60%, 66%죠. 근데 분양권은 1년 이내는 77%, 1년 이상은 66%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분양권. 지금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 중과세를 자 이렇게 50% 했는데, 이제 바꿨는 게 뭔가 하면 중과 대상 분양권 확대입니다. 지역을 불문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 투기과열지구에는 분양권 전매가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다 적용하겠다. 분양권 지역을 불문하고, 지금 1년 미만이면 70%, 플러스 7%니까 77%, 1년 이상은 60%니까 66% 해가지고 분양권에서의 양도 차익을 거두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일각에서는 가격을 계약을 할 때 낮추겠다 하는데, 그거 쉽게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뭡니까? 그걸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다 하는 거. 그래서 적용 시기는 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대체적이고. 자, 법인은 더 이야기할 게 없겠죠. 법인은 이야기할 때 추가세율 인상 부터 해가지고 있죠. 법인세율 조세 회피 방지하겠다 하는 거고. 하여튼 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주택시장에서 법인으로 뭔가를 산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에 며칠 전에 발표된 2020도 세법 개정안 상세본 부동산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세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본질은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다. 유동성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규제는 뭡니까? 단순히 지금 부동산 상승, 특히 아파트 상승을 좀 억누르는 효과가 있지, 이것을 다운시키거나 아니 하락으로 반전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물론 분양권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좀
법인은 이제 거의 힘들 것 같고, 법인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 시장으로 진입은 거의 힘들 것 같고, 분양권 시장도 상당수 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렇지만 위치 좋은 데는 상관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땐 부동산 폭락은 쉽지 않다. 왜? 문제의 본질은 유동성이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 이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